이 이야기는 예언이 아니라 기록에서 시작됩니다. 2026년 3월, 동아시아의 운명이 갈린다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여러 번 맞췄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튀르키예 대지진, 2025년 한국의 동시다발 산불. 이 세 가지 사건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미리 경고되었습니다. 2021년 가을, 중국의 작은 인터넷 방송에서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내년 초 서쪽의 거인이 작은 형제를 공격한다. 4개월 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2022년 말, 그는 다시 말했습니다. 두 문명의 경계에서 대지가 갈라질 것이다. 2개월 뒤 사망자 5만 명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024년 그는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2025년 봄, 한반도에 5개의 불이 동시에 타오른다. 그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류밍천, 베이징대 물리학과 수석 입학. 그러나 그는 과학을 떠났고 시간의 흐름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가 경고한 2016년 3월, 한국에 일어난다는 기적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같은 시기, 일본은 대재앙을 맞고 중국은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가? 이 영상에서 우리는 그의 예언이 아닌 그의 논리를 해부할 것입니다.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1997년 중국 스겝성의 작은 산골 마을, 평범한 농가에서 셋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무도 이 아이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난한 집안의 또 다른 아이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7살 되던 해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어린 류밍천은 고열에 시달리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사흘 동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고 어머니는 밤새 아들의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셋째 날 새벽,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깨어난 직후 그가 한 말은 이상했습니다. 엄마, 저는 오래전에 이 마을이 물에 잠기는 걸 봤어요. 큰 강물이 모든 집을 삼켰어요. 그리고 아주 먼 훗날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어머니는 열병 때문에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마음 한켠에 담아두었습니다. 2020년 양쯔강 대홍수가 스겝성을 덮쳤습니다. 류밍천의 고향 마을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20해 전 아이가 한 말이 헛소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류밍천은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습니다. 12살에 미적분을 독학했고 15세 대학 수준의 물리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전국의 수재들이 모이는 베이징 대학교 물리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교수들은 그를 천재라 불렀습니다. 그의 논문은 국제학술지에 실렸고 세계 유수의 대학들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1년 앞둔 어느 날 그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지도교수에게 남긴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물리학으로 시간의 본질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순서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동시에 존재합니다. 저는 이것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그는 티베트로 떠났습니다. 3년 동안 아무도 그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3년 후 그는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물리학 공식 대신 이제 그는 시간의 매듭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티베트에서 저는 매일 새벽 3시 3분에 명상했습니다. 그 시간은 어둠과 새벽이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그곳에서 시간의 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는 직선이 아닙니다. 서로 얽힌 실타래와 같습니다. 한 매듭을 당기면 다른 매듭이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를 비웃었습니다. 촉망받던 물리학자가 미신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곧 웃음을 멈춰야 했습니다. 그가 말한 것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과거에 무엇을 예언했고 그중 얼마나 많은 것이 실제로 일어났을까요? 2021년 가을, 중국의 한 인터넷 방송. 시청자는 고작 수백 명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채널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류밍천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년 초, 서쪽의 거인이 작은 형제를 공격합니다.
눈 덮인 땅에서 포화가 터질 것입니다. 세계는 충격에 빠지겠지만 이것은 더 큰 변화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서쪽의 거인이 누구입니까? 그는 답했습니다. 큰 곰입니다. 4개월 후인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 방송을 기억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류밍천의 이름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말, 그는 또 다른 경고를 남겼습니다. 두 문명이 만나는 땅에서 대지가 갈라질 것입니다. 동양과 서양의 다리, 역사의 교차로입니다. 이 재앙은 잠든 새벽에 찾아오며 희생자는 만 단위를 넘을 것입니다. 2023년 2월 6일 새벽 4시 17분,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경에서 규모 7.8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5만 명을 넘었습니다. 수십 개 도시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2024년, 그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내년 봄, 한반도의 5개의 불이 동시에 타오릅니다. 산이 울고 하늘이 연기로 뒤덮일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정화의 시작입니다. 지난해 봄,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기도 5개 지역에서 동시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마치 한반도 전체가 불의 고리에 휩싸인 것 같았습니다. 환경 재앙에 대한 그의 경고도 있었습니다. 동쪽 바다에 핵의 독이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말하겠지만 바다는 기억합니다. 이 독은 물고기의 몸에, 파도의 흐름에, 결국 우리의 식탁에 남게 됩니다. 2023년,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국제적 논쟁이 일었고 그의 경고는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불안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양쯔강 대홍수도 그가 미리 본 것이었습니다. 7살 때 열병 속에서 보았던 그 장면, 고향 마을이 물에 잠기는 광경, 그것이 2020년 현실이 되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가지를 우연히 맞출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침공, 튀르키예 대지진, 한국의 동시다발 산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양쯔강 홍수까지 이 모든 것을 미리 말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단순한 우연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것을 보는 걸까요? 과학일까요? 영적인 능력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일까요? 류밍천의 예언은 단순한 직감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론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시간의 삼각 측량법이라 부릅니다. 미래를 보는 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패턴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저는 3가지 좌표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좌표는 역사의 순환 주기입니다. 그는 동아시아의 대격변이 약 80년 주기로 반복된다고 분석했습니다. 1865년, 1945년, 그리고 지금 역사는 직선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나선형으로 움직이며 같은 주제가 다른 형태로 되풀이됩니다. 두 번째 좌표는 지질학적 데이터입니다. 물리학을 전공한 그는 환태평양 지진대의 에너지 축적 패턴을 분석합니다. 지진은 무작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쌓이고 임계점에 도달하면 방출됩니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좌표는 사회적 에너지 흐름입니다. 개인에게 감정이 있듯 사회에도 집단적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분노, 희망, 두려움, 열망, 이것들이 축적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는 뉴스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흐르는 에너지를 읽습니다. 하지만 이 분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명상이 더해졌습니다. 티베트에서 그는 칼라 차크라 수행법을 배웠습니다. 칼라 차크라는 시간의 바퀴라는 뜻입니다. 그는 매일 새벽 3시 3분에 일어나 명상했습니다. 왜 하필 그 시간일까요? 그 시간은 밤과 새벽의 경계입니다. 음과 양이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시간의 막이 가장 얇아집니다. 과거와 미래가 스며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024년 베이징의 한 신경과학 연구팀이 그의 뇌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의 전두엽과 측두엽 사이의 신경 연결성이 일반인의 3배에 달했습니다.
전두엽은 판단과 예측을, 측두엽은 기억과 시간 인식을 담당합니다. 이 두 영역이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과거의 패턴을 미래에 투사하는 능력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했다는 의미입니다. 연구팀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주장을 증명하거나 반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의 뇌는 보통 사람과 다릅니다. 2023년 가을, 류밍천은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경복궁으로 향한 그는 관광객들 사이를 지나 궁의 한 구석에 있는 오래된 돌 앞에 멈추었습니다. 오행석, 조선시대의 음양오행의 조화를 상징하기 위해 놓인 돌입니다. 대부분의 관광객은 그냥 지나칩니다. 하지만 그는 이 돌 앞에서 3시간 동안 명상했습니다. 이 돌은 한반도 에너지의 중심입니다. 수백 년 동안 잠들어 있었지만 지금 깨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 큰 변화가 일어나려 합니다. 빛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을 과학이 다르다고 인정한 순간, 그리고 그가 한반도에서 느낀 에너지의 변화, 이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올해 한국에 대해 예언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류밍천은 올해 봄, 한국 정치 무대에 전례 없는 인물이 등장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주류에 속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도 아니고 재벌도 아닙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기에 오히려 순수함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숨겨진 진주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왜 진주일까요? 진주는 조개의 깊은 곳에서 형성됩니다. 밖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랜 시간을 견뎌야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이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무대 뒤에 있었지만 때가 되자 앞으로 나섭니다. 류밍천은 이 인물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몇 가지 특징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면 사람들이 귀 기울입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감정, 한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숨겨진 진주의 등장과 함께 거대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류밍천은 이것을 진실의 대청소라 불렀습니다. 숨겨진 연결고리들이 드러납니다.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던 것들이 햇빛 아래로 나옵니다. 정치와 재벌 사이의 거래, 권력과 언론 사이의 공모, 눈에 보이지 않던 손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그는 경고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분노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졌는가? 사람들은 묻겠지요. 하지만 이 고통은 필요합니다. 상처를 치료하려면 먼저 덮개를 벗겨야 합니다. 썩은 부분을 드러내야 새살이 돋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시위는 익숙한 풍경입니다. 4.19, 5.18, 6월 항쟁, 촛불 집회. 불의에 맞서 광장에 모이는 것은 이 나라의 전통입니다. 하지만 류밍천은 올해의 움직임이 과거와 다르다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분노가 시작점이 아닙니다. 진실에 대한 갈망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읍니다. 우리는 무엇이 진짜인지 알고 싶다. 이 열망이 세대를 초월합니다. 젊은이들과 어르신들이 같은 자리에 섭니다. 과거에는 세대 간 갈등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공통의 목표가 벽을 허뭅니다. 한국인의 가슴 깊이 자리한 한의 에너지, 수백 년간 쌓인 슬픔과 억눌린 감정들. 류밍천은 이 에너지가 마침내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파괴가 아닌 창조로, 분열이 아닌 연대로. 한은 파괴할 수도 있고 창조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한국인들은 이 에너지를 건설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세계가 목격할 한국의 기적입니다. 대청소가 끝나면 공기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다시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기적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지만 기적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류밍천은 더 큰 그림을 보았습니다.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변화. 70년 넘게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류밍천은 한반도 통일의 시작점을 지난해 겨울로 보았습니다. 눈 덮인 땅 아래서 씨앗이 움트듯 두 코리아 사이에 조용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세상은 아직 모릅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서 역사가 새로운 장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것을 겨울의 씨앗이라 불렀습니다. 가장 추운 계절에 뿌린 씨앗이 가장 강하게 자랍니다. 12월의 합의는 작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통일의 모든 가능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인지 그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제와 문화 교류에 관한 것이라 암시했습니다. 총이 아닌 다리로 시작됩니다. 군인이 아닌 상인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겨울의 씨앗은 봄에 싹을 틔웁니다. 3월과 4월, 대화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오랜 적들이 테이블에 마주 앉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70년간의 적대감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첫 만남이 이루어지면 두 번째는 더 쉬워집니다. 이 시기에 숨겨진 진주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새로운 지도자는 남과 북 모두에게 신뢰를 줍니다. 과거의 적대감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기에 양쪽 모두 그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문화 교류의 확대, 경제 협력의 재개. 거창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가 쌓여갑니다. 5월에서 6월 사이 교류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됩니다. 남북한 예술가들이 함께 무대에 섭니다. 이산 가족들이 매달 만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7월에서 9월 사이 국제사회가 움직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모두가 한반도의 변화를 주시합니다. 점진적 통일을 위한 국제적 로드맵이 수립됩니다. 한반도 평화협정의 초안이 논의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위상이 달라집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 사이의 완충지대가 아닙니다. 동아시아의 새로운 균형자가 됩니다. 평화의 상징이 됩니다. 류밍천은 이것을 동방의 빛이라 불렀습니다. 수천 년간 한반도는 주변 강대국들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때로는 침략을 받았고 때로는 분단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긴 역사 속에서 쌓인 한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가 이제 다른 방향으로 흐릅니다. 분단 70년 만에 화해의 물꼬가 트입니다. 통일을 향한 실질적인 첫걸음입니다. 이것이 세계가 목격할 한국의 기적입니다. 한반도의 빛이 떠오르는 동안 주변 국가들은 어떨까요? 류밍천의 시선은 일본과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한국과 정반대의 풍경이었습니다. 빛이 아닌 그림자, 상승이 아닌 하강, 희망이 아닌 시련. 한반도의 빛이 떠오르는 동안 이웃 국가들에는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류밍천은 중국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은 밖으로 힘을 과시합니다. 영토를 확장하고 군사력을 키우고 세계의 영향력을 넓힙니다. 하지만 안으로는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강함 뒤에 숨겨진 균열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습니다. 수년간 부풀어 오른 시장이 서서히 무너지면서 수많은 가정의 재산이 공중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젊은이들의 분노가 쌓이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심이 떠나면 아무리 거대한 제국도 무너집니다.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진시황의 제국도, 원나라도, 청나라도 모두 안에서부터 무너졌습니다. 류밍천은 올해를 중국 내부 균열이 표면화되는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밖에서는 강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이미 금이 가고 있습니다. 그 금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예언은 일본에 관한 것입니다. 물과 불이 원한을 품은 듯 일본을 덮칩니다. 그는 올해 3월에서 4월 사이 일본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규모 8 이상. 진앙지는 도호쿠 또는 데카이도 지역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진 후에 거대한 파도가 옵니다. 해안 도시들이 삼켜집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것이 찾아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새로운 위기가 닥칩니다. 2011년 후쿠시마의 악몽이 되살아납니다. 후쿠시마의 교훈이 잊혀지지 않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쉽게 잊습니다. 같은 실수가 반복됩니다. 핵의 독이 다시 한번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일본은 세계 반도체와 자동차 공급망의 핵심 축입니다. 대지진이 발생하면 그 영향은 일본 열도를 넘어섭니다. 사슬의 한 고리가 끊어지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일본 공장들이 멈추면 전 세계 자동차와 전자제품 생산에 차질이 생깁니다.
세계 경제가 출렁입니다. 류밍천은 이것을 단순한 재앙이 아닌 세계 질서 재편의 계기로 보았습니다. 일본의 지진은 자연재해이지만 그 결과는 정치적입니다. 일본의 국제적 위상이 흔들립니다. 그 빈자리를 한국이 일부 채웁니다. 에너지가 이동합니다. 한반도에는 빛이, 일본과 중국에는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그는 말합니다. 에너지는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한 곳이 비워지면 다른 곳이 채워집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의 재앙을 기뻐해야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재앙은 누구에게든 슬픔입니다. 류밍천 자신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비전을 전할 때 기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예언하는 것은 무거운 책임입니다. 하지만 알려야 합니다.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다면 이 모든 예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류밍천은 올해를 전환의 해라 불렀습니다. 동아시아의 판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한국은 부상하고 중국은 내홍을 겪으며 일본은 재건을 준비합니다. 새로운 균형이 형성됩니다. 그는 이것이 한 세대에 한 번 오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전환점은 자주 오지 않습니다. 70년에서 80년에 한 번입니다. 1945년 해방이 그랬습니다. 올해가 또 다른 전환점입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쓰느냐가 앞으로 수십 년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예언에 대해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를 감지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에너지 흐름이 유지될 때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일들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미래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개인의 선택이 모여 역사를 만듭니다. 제 예언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맞고 틀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입니다. 내면을 돌보십시오. 바깥 세상이 혼란할 때 안정된 마음이 예피됩니다. 명상이든 기도든 자연 속 산책이든 자신만의 평화를 찾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위기가 올 때 혼자는 약합니다. 가족, 이웃, 친구들과의 유대를 강화하십시오. 함께하면 더 강합니다. 희망을 선택하십시오. 두려움과 희망은 같은 에너지입니다. 방향만 다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미래를 만듭니다. 류밍천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적과 재앙은 같은 문의 양면입니다. 어떤 쪽을 열지는 각자의 의식이 결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흐르고 있습니까? 두려움입니까? 희망입니까?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은 가깝다. 빛은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납니다. 그리고 그 빛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기적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영상이 마음에 울림을 남겼다면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올해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한 줄의 댓글이 다른 시청자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나누는 것 자체가 연대입니다. 이 영상이 가치 있다고 느끼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다양한 예언과 전망을 소개하는 교육 및 오락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특정 사건의 발생을 단정하거나 보장하지 않으며 시청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권장합니다.